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일본의 나카노 교수가 47뉴스에 기고한 칼럼인데요. 제목은 스가 내각 수명 짧은 이만큼의 이유 슈퍼 세습 정당 논리 무책임 정치체계입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정치 상황이 지금까지 슈퍼 세습으로 이어진 구태 정치와 연결되어 있음을 신랄하게 비판한 칼럼입니다. 내용과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각종 불상사와 스캔들에 관해 재임 중 일절 책임지지 않고 아직도 벚꽃놀이 모임 전야제 경비 보전 문제의 책임을 비서에게 떠넘기며 도망가려 하고 있다. 후계자로 낙점된 스가 총리는 그에 비해 정부의 대응이나 정책의 최종 책임이 총리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도 총리로서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조차 잘 모르는 것 같다. 일본 학술회의 신규 회원 임명 거부 문제로 6명을 제외하기 전의 추천 명단을 못 봤다고 둘러대는가 하면 코로나 감염 확산과 의료 붕괴 위기 속 싱글벙글 동영상에 출연해 가스입니다 라며 희죽거리기도 한다. 모두 총리로서의 책임을 느낀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스가 총리에게 사무친 책임감 부족은 관방장관으로서 너무 긴 세월 아베 총리를 대신해 전혀 문제없다, 적절하게 대응, 그 지적은 맞지 않는다며 반복해 왔기 때문일까? 모리가케, 사쿠라 등 각각 한 무리를 이룬 사건과 의혹은 아베 총리의 국가 사무하에 기인했다. 관방장관으로서 어딘가 남의 일이라는 투정적인 태도로 맞서 왔을 것이다. 그런 수완이 평가받아 정권이 굴러들어온 것이다. 다나카시의 가차없는 정확한 평에 따르면 아베 집안의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으로, 즉 아베 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냄새나는 것에 대해 뚜껑을 계속 덮는 것이 스가 정권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스가 내각은 뚜껑을 덮듯 공문서를 조작하거나 파기하거나 국회에서 끝없이 허위 답변을 반복, 법의 지배를 왜곡하고 설명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버젓이 이루어지는 악몽 같은 체계인 것이다. 악몽인 까닭은 아베 총리의 개인적 속성으로 해석됐던 무책임한 정치가 스가 총리에게 계승되면서 내각과 정권의 교체를 넘어서는 뉴노멀로 정성화되고 새로운 정치체계로 확립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아베 정권보다 어떻게 보면 더하지 않을까? 아베 정권의 하인 근성에 찌든 것 같은 스가 총리에게는 주인의식도 능력도 없다. 리더십 결여 같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이 지도력을 가질 리 없다.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술 더 떠서 모처럼 총리가 된 이상 본격 정권을 만들고 싶은 의욕은 억누르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스가를 총리로 세운 니카이 간사장은 81세에도 여전히 권세를 유지하려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노회한 니카이가 아베와 아소 부총리 등이 보인 한순간의 빈틈을 타 스가 총재 탄생의 흐름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스가는 내년 9월의 임기가 만료되면 용모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왜? 자민당의 세습 정치 때문이다. 1991년 취임한 미야자와 기이치 이후 자민당 총재 총리는 모조리 세습 의원이며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쓰러진 가운데 밀실 담합을 통해 선출된 모리 요시로만이 예외이다. 2006년 아베가 고이즈미의 뒤를 이은 이후 자민당은 단순한 세습이 아니라 전직 총리의 자손 아니면 총리를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슈퍼 세습 정당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실적도 없는 고이즈미 신지로가 초선 때부터 장래의 총리 취급을 받아 다키가와 크리스텔과의 결혼에 즈음해 일부 미디어가 장래의 퍼스트레이디라고 떠든 것의 엉뚱함은 화제도 되지 않았다. 현재 도쿄지검 특수부 조사에서 견제를 받고 있는 아베에게 스가는 임시방편으로 집을 봐준 것일 뿐 고용인으로서 업신여기고 있는 실태일 것이다. 사임으로부터 불과 2개월 후의 발언을 보자. 중의원 해산 총선거에 대해
만약 내가 총리라면 매우 강한 유혹에 빠진다 라고 일부러 말해 주목을 받았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스가를 어지간히 바보 취급하지 않으면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닌 쏜한 것으로 알려진 아소가 스가를 대등한 인간으로 보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세습이 아니라 파벌에 속하지 않은 스가는 아베가 정권을 다시 내던지는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별일 아니다. 국가의 사물화와 아베 밑에서 진행되기 훨씬 전부터 자민당의 사물화 세습화는 끝까지 이루어졌던 것이다. 스가에게 독자적인 정권 기반은 없고 단명 내각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스가 총리를 끌어내리더라도 자민당 일강이 계속되는 한 유권자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2012년 체제가 존속하게 된다. 2021년 총선거에서 야당은 선택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가? 2020년 저물녘 너무나 으스스한 일본 민주주의의 낯익은 광경이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 보실까요? 처음에는 기대를 갖고 국정이 잘 풀리는지 봤는데 코로나 대책이 미흡했고 결국 이 사람은 미봉책 총리조차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기대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이번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이 경제와 코로나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야당의 역할은 이 정권의 스캔들 추궁이 아니라 언제든지 정권 교체가 가능한 체제와 신뢰 구축이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제법 정확하게 쓰여있네. 분명 세습과 혈연으로 뭉친 것은 자민당이지만 어디까지나 결과로 그 의원들을 선출한 것은 다름 아닌 현지 유권자들. 결국 이익 유도나 자신들의 조직이나 회사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미덥지 않은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불안보다 부패 정당을 지속하는 것이 국민의 피해가 더 크다. 자민당의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재가 고갈돼 있는 이상 다시 한번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들이미는 것이 좋다. 정치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거나 호도하거나 사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투표 행동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수밖에 없다. 정치가의 무책임함을 보여주고 있다. 파벌 이권이 우선시되고 당 인사, 장관 자리 확보를 위해 감당하는 식의 파벌 인사가 버젓이 이루어지는 정치는 고쳐야 한다. 국민 최우선이라면서 하는 일은 정권 다툼이나 단순한 정치놀이, 목숨이 걸린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부에 대한 추궁이나 규탄을 강화하지 않는 언론도 수준이 낮다. 좀 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돌쇠 한마디. 감히 민주주의라 이름 붙이는 그들, 우리가 보기에는 말장난에 불과하죠. 하인 근성이란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국민들에게 이미 다 퍼진 근성인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